백세의 지평선 낡은 대본을 버리고 나를 뒤찾는 시간. 대한민국 중년이 맞이할 두 번째 인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풍요로운 사회, 그러나 무하향하는 우리의 행복이지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사교육비는 월 평균 50만 원에 육박하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SKY 대학에 진학하는 성공 확률은 2.4%입니다. 50만 명 중에 오직 1만 2천 명만이 이 대열에 들어가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세계 행복도는 102위라고 합니다. 178개국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지요. 왜냐하면 끝없이 불행해지는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노세 젊은 노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적으로 아마도 불행해지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깡통 계좌 모델이지요. 착각이 만든 재무적 비극입니다. 부모가 깡통인 자식한테 투자하면 내 계좌가 깡통이 되고 내 인생도 결국 깡통으로 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원비를 끊는 순간 노후 준비는 충분해질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 깡통 계좌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끝없는 학원비 때문이지요. 즉 자식 뒷바라지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자식의 성공을 위한 거지요. 하지만 자식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자식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지요. 부모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자식한테 지나치게 투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80%의 고통으로 만드는 네 가지 사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이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자식, 가족, 사회가 나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헛된 기대일 겁니다.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습관이지요.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열등감이지요. 돈도 비교하고 학벌도 비교하고 미모도 비교하지요. 네 번째는 미움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피하려다가 소모되는 막대한 감정적 에너지이죠. 다른 선진국은 삶의 고통이 30%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옥죄고 있을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낡은 대본에서 100세의 대본으로 바꿔야 합니다. 낡은 대본, 즉 과거에는 삶의 목표가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100세 대본 미래에는 삶의 목표가 나 자신의 건강과 독립적인 행복일 겁니다. 낡은 대본의 과거의 자녀의 역할은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줄 존재로 봤습니다. 하지만 100세 대본 미래에는 자녀의 역할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지요. 낡은 대본의 과거에는 재무 전략이 미래의 수입을 당겨 쓰는 과도한 빚과 사교육이었지요. 하지만 미래의 100세 대본에는 재무 전략이 빚을 자산의 10% 미만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낡은 대본의 과거에는 사회적 관계가 남의 시선과 비교에 얽매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대본 미래에는 사회적 관계가 혼자서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고독의 완성이지요. 칫솔과 페니실린이 가져온 60년의 청구서입니다. 60세 은퇴 및 빈둥지 경우에
과거에 자식을 잘 키우면 노후가 보장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죽고 싶어도 병원에서 다 살려내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자식 키우고 남아있는 삶이 무려 4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지의 영역 40년은 어떨까요? 자식은 부모의 어금니 개수를 잘 모르지요. 자식 잘 키워봐야 명절에 100만원 주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늙어서 내 돈 없이 자식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옆집 자식 갈비 사준 이야기로 싸움을 걸게 되고 나가 죽어라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방정식입니다. 무한한 비교를 멈추는 수학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지요. 즉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자를 늘리는 겁니다. 즉 가진 것을 증가시키는 거지요. 더 벌고 더 가지려 하는 방식이지요. 극소수만 성공하며 무리한 노동이나 유행으로 건강과 돈을 모두 잃기 쉽습니다.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분모를 줄이는 겁니다. 즉 원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거지요. 즉 욕망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안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온전히 감사하는 거지요. 금융산업은 당신이 미래 수입을 당겨 쓰도록 끝없이 부추기는 기관입니다. 비교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진짜 금융치료일 겁니다. 돈 문제 없이 100년을 사는 5가지 재무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야 합니다. 즉 당장 끊어내야 하지요. 조금 구차해지는 것이 평생 빚쟁이로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있는 것 쓰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의 3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부터 소진해야 하지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성 쇼핑 중단입니다. 감정적 결핍을 물건으로 채우려고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소유 대신에 공유하기입니다. 굳이 사지 말고 빌려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채 비율 10% 미만 유지입니다. 전재산 대비 빚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통제하고 이자 비용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독의 성숙도입니다. 혼자서기 연습의 진화이지요. 가족을 모두 여행 보내고 혼자 집에 남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독은 어쩌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최고의 휴식일지 모르겠습니다. 레벨 1은 의존의 스트레스입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밥 먹을 사람을 못 찾아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레벨 2는 1박 2일의 단절입니다. 목적 없이 떠나가는 겁니다. 핸드폰을 두고 나홀로 숙소에 머물며 고요함을 마주해보는 것 좋습니다. 레벨 3는 혼자만의 식탁입니다. 혼자 밥 먹기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어색하지만 곧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레벨 4는 온전한 해방입니다. 노신사처럼 당당하게 혼자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마시고 여행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단계가 바로 4단계입니다. 100세 인생을 지탱하는 행복의 3대 자본은 있습니다. 9가지 습관이지요. 첫째는 신체와 지적 자본입니다. 바로 건강과 루틴이죠. 주 3회 30분 이상 땀 흘려 운동하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기 때문이죠. 거실 중앙에 TV를 끄고 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이기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전공 공부를 해보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자본, 소통과 유대입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과 대화하기입니다. 밥과 커피를 사며 투자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전화하기입니다. 잔주름 500개를 감수하며 크게 웃기입니다. 안 웃으면 패인주름 17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자본이죠. 감사와 자애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첫 입주 등 사소한 것에 하루 5번 감사하기입니다. 영혼을 위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장 귀하게 사랑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집에서 쌈순이가 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기입니다. 80%의 고통에서 20%의 자유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존하고 그래서 의존에서 독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바라지 않고 내 힘으로 함께 또는 혼자 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암과 수용이지요. 85세까지 나이 타령을 금지해야 합니다.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순수한 열망이지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남을 진심으로 칭찬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싫어하기입니다. 쉽게 하기이지요.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물 흐르듯 유연하게 대처하기이지요. 보상받는 일과 취미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100세 지평선은 U자형으로 빛날 것입니다. 선진국의 행복 곡선은 나이가 들수록 상승하는 U자형을 그린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위한 자본에 투자해서 온전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순간이겠죠.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가장 가볍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완벽하게 자유로울 것입니다.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